다른 친구들 진도가 여기부터거든. 그래서 같이 여기서부터 끝자. 오늘 끝까지 끝낼 거야.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부터 나갈게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자, 우리가 극한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극한을 나타내는 표현이 첫 번째로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미분계수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f'를. 그럼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1에 a에서 x까지 dt가 있으면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얘가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fx 빼기 fa로 바뀌어요.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그럼 얘가 아까 얘랑 비교해가지고 뭐로 바뀐다고? f'a가 되는데 얘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대문자 라지 F로 나타내기 위해서니까 라지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돼서 얘가 FA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또 한 가지는 F'A가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리미트 h가 제로 갈 때 h분의 1에 a에서 a 플러스 h까지 ftdt가 있으면 얘를 리미트 h가 제로 갈 때 얘 그대로 와서 h분의 해주고 얘가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f'a가 돼요. 그럼 얘가 아까 말했지만 얘 적분한 게 얘니까 얘 미분하면 스몰이게 돼가지고 얘가 이제 그냥 그대로 fa로 가더라. 그래서 깍깍 문제 한 문제씩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보면 자, 얘가 1번 문제는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 요 부분을 바꿔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에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fx 빼기 f2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f'가 되고 f'는 이제 f2가 되는 거죠. 얘 적분한 게 얘면 얘 미분한 게 얘가 돼서 그럼 f2는 하면 이제 여기다 2 집어넣어가지고 16 빼기 16 더하기 6 플러스 1에서 7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아까 두 번째 유형 h가 0으로 갈 때 h분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함수를 fx로 바꿔버려요. 그럼 fx로 바꿔버리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h가 제로 갈 때 h분의 1에 2에서 2 플러스 2h까지 fx dx가 되고 그럼 얘가 이제 리미트 h가 제로 갈 때 h분의 하면 얘가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f2 플러스 2h 빼기 f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정적분 바꾸는 공식에서 h 앞에 개수끼리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2 f'2가 되는데 이 f'2가 뭐하고 같다고? f2하고 같더라. 두 배에 f2를 계산하니까 f2는 4 플러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7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14가 되겠다. 되겠니?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가 봅시다.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서 우리가 어디부터 나올 거냐면 넓이. 근데 조금 풀었지? 네, 조금 풀었지만 같이 갑시다. 자, 다음 내용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곡선과 x축 사이 넓이인데 우리가 정적분의 의미할 때 정적분이 뭘 나타낸다고? x축과 함수 사이의 넓이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 fx가 다 친구가 ab에서 연속일 때 그때 fx와 x축 사이의 x축과 두 직선 x는 a, xb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우리가 이 넓이 구할 때 우리 뭐 하면 된다고? 이 fx가 처음에 0보다 클 때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A에서 B까지 fx dx로 풀면 돼요, 그냥. 근데 이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이 아주 짧은 거리 dx랑 여기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fx라서 마이너스 fx 곱하기 델타 x를 해야 이 넓이가 나오니까 얘를 A에서 B까지 데려간다고 생각하면 A에서 B까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fx dx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마이너스 fx는 이제 구간 앞에 빼준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함수는 0보다 큰 것도 아니고 0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떨 때 중간에 x축하고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구간 A에서 B까지 중에서 중간에 C에서 0이 되면서 이렇게 x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구간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구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A에서 C까지는 그냥 적분해주고 fx를,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 fx dx를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야. 적분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합쳐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A에서 B까지 그래서 절대값 fx dx 해주면 되더라. 즉 절대값 fx라는 게 fx가 양수일 때는 그냥 fx로 하면 된다는 뜻이고,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준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는 구간 끊어서 계산하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축 사이 넓이였다면, 요거는 x축 사이 넓이였다면, 요거는 이제 두 곡선 사이 넓이인데, 그럼 두 곡선 사이 넓이 우리가 이제 y는 fx가 이렇게 있고 가 있을 때 y는 gx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여기가 A에서 B일 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여기 아주 짧은 거리 델타 x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써서 들어와. 카메라 찍고 있어서 나쁜 말을 안 할게.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요. 보자. 지난아, 너 누구한테 혼나보았어? 네. 눈이 왜 살짝 부었냐? 누구한테 맞았어? 응? 라면 먹고 잤어. 자, 빨리 넓이 펴보자. 212페이지. 그래서 한 함수가 위에 있고 한 함수가 아래에 있을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하면, 이번에는 이 길이가 위에 거 빼기 아래 함수하면 위에 함수 빼기 아래 함수를 해주면 fx 빼기 gx가 이 길이가 돼요. 그럼 여기 넓이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이 fx 빼기 gx를 우리가 어디까지 해주면 된다고? A에서 B까지 적분해주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공식에는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공식에는 여기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이 절대값의 의미가 뭐라고? 이 구간에서 함수 위쪽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주라는 의미로 절대값을 씌워준 거다. 되겠지? 그래서 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는 그냥 두 곡선을 뺀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정적분하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자, 옆에 페이지 보면 그럼 두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F가 그냥 G보다 위에 있을 때는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F에서 G 뺀 걸 A에서 B까지 적분해주면 된다고. 얘는 그냥 A에서 B까지 fx 빼기 gx를 적분해주면 된다. 근데 이건 뭐 설명하는 거고, 얘처럼 그러면 얘가 fx야. fx를 표시해 줄게요. fx 여기가 A, B, C. 그럼 이번에 S1, S2를 구하고 싶으면 이 S1은 어떻게 되는 거죠? S1은 A에서 C까지 F가 위에 있으니까 F 빼기 G야.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C에서 B까지는 누가 위에 있다고? G가 위에 있지. 그럼 넓이 구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위에 거 빼기 무조건 아래 거야. 그 구간에서 G 빼기 FX야. 그래서 GX 빼기 FX를 어디에서? C에서 B까지 적분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것은 각 구간에서 어디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를 정적분해주면 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되겠어요?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적분은 우리가 부정적분 한 다음에 구간 잡아서 위 끝 아래 끝 넣어서 계산해 주는데, 그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뭐를 우리가 공식화 시켜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자,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 얘가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2분의 차의 세제곱이에요. 같은 식으로 2차 함수하고 이번에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는데 그때도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이 넓이는 똑같이 자 1차식은 최고차항 개수인 a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 넓이도 똑같이 6분의 절대값 i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근데 두 2차 함수로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하면 이때는 이 넓이는 6분의 얘를 깎다 해가지고 얘를 한쪽으로 몰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 빼기 a 프라임 x 제곱 이렇게 돼. 자 얘는 1차식이니까 a에 영향을 안 주지만 얘는 둘이 같다 하면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럼 얘를 넘겨서 뺐다고 생각하고 요거의 절대값의 2분의 차의 세제곱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써먹어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알았니? 요거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은 요거는 절대로 정적분으로 계산 안 할 거야. 선생님 그냥 공식 써서 풀 거야. 요런 파트는 알았지? 네, 평소 때 그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이에요. 혹시나 너무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Y축 사이 넓이.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가볼게요. 필수예제.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되어 있죠. 자,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X 빼기 3, X 플러스 1이 되니까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를 구하라고? 이 넓이를 구하라고. 나는 정적분 안 할 거야. 바로 가자. 공식이 뭐가 된다고?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에 2분의 차에 세제곱 이렇게. 2차 함수일 때만 써먹는 거야. 2차 함수일 때만. 적분 안 하고 그냥 바로 공식 써. 요 공식마저 못 쓰게 하는 학교는 없어. 웬만한 학교가. 요 공식은 무조건 쓸 수 있게 해주니까 막 써. 자, 그 다음에는 자 얘는 x를 묶어주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하면 얘가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자 x축 그려주고 x절편 찍어요. 그러면 0, 1, 3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구할 넓이가 어떻게 돼요? 구할 넓이가 이렇게 돼. 되겠니? 자, 그러면 지나나. 자 어떻게 할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앞에 거부터 구해야 돼. 앞에 거는 x축보다 위에 있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적분하면 돼. 그럼 넓이 s는 어떻게 된다고? 0에서 1까지는 그냥 적분. 예, 그냥 적분.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3x dx 해주시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1하고 3 사이에서는 x축보다 아래 있지. 그때는 뭐 해라고? 마이너스 붙이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3까지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앞에도 붙이기보다는 이게 앞쪽에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붙여요. 여기다 붙여. 이 부를 아예 바꿔서 넣어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앞쪽에다 부를 마이너스 넣고 이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x 세제곱 똑같이 x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적분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빼버리죠. 그러면 적분해가지고 4분의 1 x 내제곱 빼기 3분의 4 x 세제곱 빼기 2분의 3 x 제곱에 0, 1에 빼기 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4분의 1 x 내제곱 빼기 3분의 4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에 1, 3 해서 마지막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선생님이 안 할게. 말 그대로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 한 번에 x 대신 1 넣고 한 번에 1 넣은 거 빼기 0 넣은 거 빼기 여기도 한 번은 3 넣은 거 빼기 한 번은 1 넣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자 1번, 3번 하나씩만 해봐 지금. 자 1번은 바로 공식 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래프 그린 다음에 구간 나눠서 적분해보고.
넓이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넓이는 그냥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2분의 차의 세제곱에서 6분의 8에서 절대값 A야. 절대값 A.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쓰면 안 돼. 3분의 4로 써야 돼. 그럼 얘는 이제 아까 어떻게 하라고?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먼저 인수분해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x절편을 통과하면서 그려주는 거야. 되겠니?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 제로에서 2까지는 앞에 마이너스 빼고 적분.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dx제곱 빼기 제로에서 2까지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제곱. 되겠니?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해야 돼. 적분해서 4분의 1 x 4제곱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적분을 안 하고 그냥 0하고 1을 바로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근데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사람이 할 수 있기는 한데 좀 조심해. 빼야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이제 얘는 처음에 0 넣으면 0 되고 빼기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빼기 얘는 또 2 넣어주면 4 빼기 3분의 8 빼기 4 빼기 여기 0이지. 이렇게 해서 뭐 계산 잘할 수 있겠죠. 여기는 산수 조심해야 돼. 산수 계산 조심. 나가니 지나니 힘들어. 아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아니라 x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역시 그림 그려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놈은 얘 그래프가 하니까 x절편이 뭐하고 뭐냐면 1하고 5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 x는 3에서 어디까지? x는 6까지. 그래서 어느 넓이를 이번에는 요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x는 3에서 6까지.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3에서 5까지는 x축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이 함수 가지고 와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 dx 해주고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5에서 6까지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 dx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 3, 5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 5, 6 5, 6 계산 안 돼.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설명하겠지만 정적분 파트에서 마지막 숫자 넣는 거 쌤 안 할게요. 알았지?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들 천천히 해봐. 자, 그 다음부터 똑같은 식으로 얘를 정리해주면 얘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2x 제곱 빼기 x 빼기 1이 되니까 1, 2, 1, 1 막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2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에서 최고차항 계수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x축. 자, x축과 곡선과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도형하니까 여기랑 여기가 돼요. x축 곡선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넓이. 자, 그럼 또 순서대로 가볼까요? 어디? 여기 넓이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고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dx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는 뭐 한다고 선생님이?
무조건 공식 쓸 거라고. 6분의 최고차항 개수 얼마? 2에 2분의 차 2분의 3의 세제곱. 준원아, x축하고 완벽하게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6분의 절대값 a의 2분의 차의 세제곱으로 풀 거야. 선생님이 적분 안 할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답은 요거 계산이 되겠죠. 자, 밑에 너희들 하나만 하고 갑시다. 208번 하나만 해보세요. 208번. 네. x축보다 rx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거기는 정적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정적분 안 하고 여기는 뭐로만 바로 이거 둘러싸이는 습관이 돼야 돼. 공식 계속 쓰라고 선생님 계속 일부러 공식 쓰라고 정적분 안 할 거야. 저기는 그냥 6분의 1의 2분의 차이 세제곱. 그리고 저 뒤쪽만 정적분.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 거 이제 곡선과 직선,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곡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할 건데, 자 봅시다. 자, 여기는 일단 봅시다. x제곱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려준 다음에 둘이 연립해가지고 x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에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됐어요. 되겠니?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점이 이제 x는 뭐하고 뭐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왔어. 그럼 이제 곡선과 직선 둘러싸인 넓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빼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가지고 위 빼기 아래에서 위가 뭐고? 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아래가 x제곱 빼기 1이고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2차 곡선과 직선은 무조건 뭐 하자고?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2분의 차의 세제곱 가자고. 되겠니? 근데 자 다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은 한 번도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자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두 곡선과 직선,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럼 얘가 원래는 이제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fx 빼기 gx가 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야.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된다면 아까 뭐라고? fx 따로 그리고 gx 따로 그린 다음에 둘이 빼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교점 찾고 이게 엄청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hx라는 함수를 처음부터 fx 빼기 gx로 잡아. 그럼 얘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hx dx가 돼. 그럼 얘가 바로 뭘 뜻하냐면 hx와 x축 사이의 넓이가 되버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준 다음에 두 곡선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둘이 뭐 해버리라고? 둘이 빼. 그래서 둘이 뺀 함수를 뭐 하자고? 그려서 x축 사이 넓이를 구해버리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뭐 이 2차까지는 사실은 따로 그래도 크게 관계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3차하고 직선부터 되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짜증나? 그 다음에 또 직선 그려가지고 그 3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누가 위에인지 아래에 있는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3차 직선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다음 페이지. 이 3차, 2차를 따로 그리는 거는 정말 너무 무모한 행동이야. 너무 무모해.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를 따로따로 그려서 뭐 점파는 뭐 어떻게 찾을 거야? 이런 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어차피 의미가 둘러싸인 넓이가 이런 의미라면 처음부터 둘이 뺀 함수를 잡아가지고 그놈과 뭐로 가자고? x축 사이 넓이로 가자고. 되겠니? 그래서 이거 좀 약간 개념 원리 풀이를 무시하고 풀게요. 알았지? 그럼 다시 여기 가볼게. 여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둘이 뭐 하자고? 둘이 뺀 함수를 잡아서 그놈과 x축 사이 넓이로 갈 거야. 그래서 둘이 빼버리면 자, 얘 빼기 얘를 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되네요. 그럼 얘가 2의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돼서 2의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네. 그래서 얘랑 누구 사이 넓이로 가자고? x축 사이 넓이로 가자고. 그럼 넓이 s는 바로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두 근의 차이. 마이너스 맞지? 두 근의 차에 세제곱 이렇게 가자고. 되겠니? 자, 2번 가볼게요. 2번도 처음부터 얘 둘을 빼. 처음부터 둘을 빼면 fx는 하면 얘 빼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네요. 1 넣었을 때 0 되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가 되네. x 제곱.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네. 잠깐만. 나 다음 페이지 걸 바로 풀고 있지 지금. 미안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220페이지 문제가 먼저 풀고 있네. 미안해요. 220페이지 문제를 선생님으로서 풀었어. 그럼 220페이지 문제를 먼저 하고 앞으로 들어갈게. 그럼 얘가 그럼 이렇게 됐어. 자, 지난달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x절편 두 개 찍어. 최고차항 계속 오른쪽 위야. 그런데 이렇게 중간이 있으면 걔는 접하게 해주면 돼. 그래서 그래프가 3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나요? 그럼 이거 그럼 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원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dx 해줘야 되는데 자, 요것도 어차피 다음 페이지 공식 나오니까 외웁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가 될 때 그때 넓이는 3차 함수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질 때는 그때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이것도 그냥 웬만한 학교에서 허용해 주니까 공식 외워서 씁시다. 혹시나 학교에서 설마 넓이 공식도 쓰지 마 하면 정직분해서 풀어. 혹시나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선생님 만나면
똑같은 셈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도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의 두 번의 차에 4제곱으로 풀어주면 얘가 4분의 27 나오겠죠. 되겠니? 자, 내가 실수했어. 지금 220페이지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앞으로 풀어갈게요. 예를 들다가 먼저 가버렸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볼까? 관계없어. 뭐하라고? 둘이 빼버려. x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야.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2하고 1해서 넓이 s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2분의 차에 세제곱 이렇게 해서 약분시키니까 2분의 9 이렇게 되나요? 자, 한쪽으로 넘겨. fx는 해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야. 자, 여기서 다시 뭘 하자? 우리가 자 3차함수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 두 개의 길이가 같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요. 180도 회전했을 때 일치해 그래프가. 되겠니?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가? 요거하고 당연히 넓이가 같게 돼요. 대칭이니까. 되겠어요? 요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증명하라는 거는 다른 책에 있긴 한데 옛날에 정사책에 증명하는 게 있었는데 요점만큼 3차함수를 평행이동시켜요. 3차함수를 평행이동시켜가지고 f-x는 마이너스 fx 원점 대칭됨을 보여줘요. 평행이동시켜가지고. 근데 굳이 우리가 그 증명까지는 안 할게 선생님이. 그래서 이 두 개 길이가 같으면 3차함수가 여기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고 회전했을 때 일치하니까 이 두 개의 넓이가 같게 된다는 거.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냐? 진아나,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어때? 같지? 그러면 원래는 이제 어디?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마이너스 붙여서 접근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넓이가 같으니까 그냥 뭐만 접근해주자고? 제로에서 1까지 접근한 거 몇 배? 그냥 2배로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자? 2배의 제로에서 1까지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dx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푸는 거야. 알았지? 지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자, 밑에 하나만 풀어봅시다. 밑에 하나만. 여기. 자, 뭐 하나만 풀고 갈까? 210번에 1번 정도 하나만 풀어보자. 210번에 1번 정도만. 정적분이 계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줄여서 계산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서 계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우리나라 내신 시험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안 돼. 한쪽으로 넘겨서 이차함수로 만들어.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차함수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인수분해해봐. 그럼 넓이 어떻게 된다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6분의 최고차항 계수. 한 다음에 두근의 차. 두근이 얼마하고 얼마야? 그래서 둘이 빼. 그럼 다음에 세제곱 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도 212번에 1번 한번 해보세요. 200 다음 페이지도 이거 하나만 해봐. 3차, 2차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하면 따로따로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둘이 뺀 함수를 잡아서 둘이 뺀 함수를 그려보세요.
처음부터 둘이 뺀 놈을 잘 인수분해 해봐요. 그러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x절편 찍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그래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중근이 보이면 그 점에서 x 축적하게 그려주고 그렇게 중근이 나왔어? 내가 잘못 넘겼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연계잖아? 그냥 1 맞는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연계지? 그때 이제 3차식이 중근 하나, 실근 하나일 때는 넓이가 12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의 2분의 차의 4제곱. 지금은 그러면 12분의 최고차항 개수 1의 2분의 차 3의 4제곱 하니까 12분의 1 곱하기 81에서 약 90해주니까 4분의 27 이렇게 나오겠죠. 자, 2차는 6분의 절대값 A의 2분의 차의 세제곱 3차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일 때 12분의 절대값 A의 2분의 차의 4제곱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되죠. 우리가 y는 fx와 그 fx 위의 점 한 점 자, 이제 뭐라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y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거기 위에 점 한 점 a, f에서 뭘 거슬 때? 접선을 거슬 때 그때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f'a가 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 빼기 fa는 f'a의 x-a가 되는데 그래서 y는 f'a의 x-a가 fa'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랑 이제 누구랑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뭐라고 한다면 뭐 하냐면 얘하고 누구랑 y는 fx랑 연립해요. 연립하면 자, 당연히 x는 a에서 접하니까 이 방정식 연립하면 x-a 제곱을 인수로 가져요. 되겠니? 그러면 또 하나 더 묶어내.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해가지고 남은 한 격점을 구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해서 위 빼기 아래 해서 정적분 해주면 돼요. 되겠니? 그러면 곡선과 접선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 하면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가면서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을 때 또는 이쪽을 좀 더 몰아볼까 건데 또는 누가 여기 두 함수가 한 함수가 이렇게 가고 한 함수가 이렇게 가서 둘러싸인 넓이가 이렇게 두 군데가 생겼는데 이 두 개 넓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때 어떻게 푸냐 하면 자, 우리가 이때 이 S1은 A에서 C까지 fx dx야. S2는 어디에서 C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 dx야. 그럼 둘이 같다 하니까 이렇게 그럼 둘이 같다 해서 이거 한쪽으로 넘겨. 그러면 A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C에서 B까지 fx dx는 0 이렇게 돼요.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오른쪽 이제 0이 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자, 구간이 A에서 C, C에서 B까지 함수가 똑같으면 A에서 C, C에서 B, C 연결되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 A에서 B까지 fx dx로 좌변이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우변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 넓이가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라는 거야. 되겠니? 그럼 얘도 똑같은 식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그냥 fx 빼기 gx를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라는 거야. 위아래로 서로 크로스 될 때 이 두 그래프가 넓이가 같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이거 역함수에서 따로 설명할게. 문제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지금 내용 설명 안 하고 뒤에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자, 3차 함수와 넓이. 자, 쌤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원래는 1초 컷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풀어보고 나쁜 방법으로도 풀어봅시다. 자,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은 자, y는 x세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점 1,3에서 뭘 건냐면 접선을 그었어. 됐니? 그럼 접선을 구해줄 거야. 그럼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자, y를 묶으면 y 프라임은 뭐가 돼? 3x 제곱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x 대신 1 넣어가지고 3이 나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3의 x 빼기 x 좌표에서 y는 3x 마이너스 3 넘어서 더하기 3에서 접선의 방정식 y는 3x가 되네. 이제 그럼 누구랑 누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y는 3x랑 누구랑? 얘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럼 우리 쌤 맞아보 원래? 둘이 둘러싸인 넓이 하면 그냥 빼버리자고. 제 빼기 해버리자 그냥. 그럼 새로운 함수를 잡을 때 둘이 빼면 x세제곱 더하기 2 빼기 3x 하니까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거하고 x축 사이 넓이를 구해주면 돼. 근데 얘가 어디에서 접하니까 x는 1에서 접하니까 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열심히 인수분해 해보면 그럼 얘가 자동으로 삼수함 맞춰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림이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3차식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12분의 절대값 A의 두 근의 차이 4제곱 아니까 이거게 4분의 20씩은 계속 나오네. 됐니? 자, 그런데 자, 다시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말도 안 되게 이걸 1초 안에 푼다라는 거예요 하면 자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자 두 가지 기억하자. 자 3차 함수에서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맞아?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자 여기 3차 함수가 있어. 얘가 직선이야. 그럼 우리가 세근의 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1차식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얘 무시해. 그럼 여기 근이 이제 1하고 나 여기가 1이야 지금. 얘가 어떤 점인지 몰라. 됐니? 그럼 세근의 합이 얘는 중근이잖아. 세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근데 세근의 합이 3차식분의 2차식 하니까 얼마? 0. 그래서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의 두 근의 차에 4제곱 들어가요. 그래서 1에서 접한다고 그러면 쌤 사실은 접선 이런 거 아무도 안 구하고 세근의 합이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걔가 3차분의 2차 해가지고 0이 내서 그 다음에 접선이니까 그러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두 근의 차에 4제곱을 바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 이런 문제 풀 때. 물론 서술형이면 자 서술형은 단계 점수야.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접선과 곡선 사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점수 주니까 서술형 문제에서는 당연히 아까 원래 풀듯이 순서대로 풀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식 이런 문제라면 바로 그냥 가버리면 된다 이렇게. 알았니? 자 그러면 돌아와 나에게. 자 이거는
자, 이거는 3차 아니야. 3차 아니야. 3차는 얘지. 그럼 얘도 그러면 아까 접하라는 하고 둘러싸인 넓이하고 쌤 어떻게 하냐고? 0 곱하기 0 곱하기 알파가 얼마나 되는 거야? 끝났네? 그러면 원래 중근 하나, 실근 하나잖아요.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두 근의 차에 4제곱 이렇게 해서 객관식이면 이런 문제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되겠니? 그 다음에 2차식에서 또 어떤 장난을 할 수 있느냐? 자, 2차식도 정상적으로 풀고 쌤이 이상하게 풀어볼게요. 정상적으로 풀고. 왜냐면 이게 제가 이게 한국 시험 이렇게 스피드 시험만 아니면 이렇게 안 풀 텐데 한국 시험이 스피드 시험이라서 자, 이거 봅시다. 얘도 이 문제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2,3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때 자, 누구랑? 흰새가 어서와. 자, y축하고 곡선하고 접선 야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것 빼기 아래 거 해줘야 돼. 되겠니? 원래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곡선 빼기 접선을 dx 해줘야 돼. 원래. 되겠니? 저기까지 오케이. 0에서 2까지 곡선 빼기 접선 위에 것 빼기 아래 것 dx 해줘야 돼. 그런데 자, 그럼 얘 빼기 얘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 빼기 얘를 하게 되면 누구 빼기 누구랑 연립하는 거야? 2차식하고 접선을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뺐잖아. 그럼 이 점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근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 곡선 빼기 접선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2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넓이야. 그래서 원래는 뭐 해주고 2,3에서 접선의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2,3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곡선 빼기 접선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제곱이 돼요. 왜? 둘이 빼는데 어디에서 접하니까 2에서 접하니까 2에서 중근 가지게 돼. 그래서 최고차항 계속 따라서 x는 1에 x 빼기 2의 제곱 된다. 원래는 열심히 접선 구하고 빼고 해야 돼. 근데 자, 2차에서는 접선하면 어차피 우리가 둘 놈 사이의 넓이 구할 거면 둘이 빼기 할 건데 둘이 빼기 할 때 무조건 이 점에서 뭘 가져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가버리면 되고 3차에서의 접선은 아까 말했지만 세근의 합이 최고차항분의 두 번째 항에서 12분의 절대값 공식 써버리면 된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접근 어떻게 해? 간만에 또 한번 확인. 여기 안이 1차식일 때 한해서만 뭐 하지 않고 전개하지 않고 그냥 x처럼 생각하고 ax 플러스 b에 m 플러스 1승에 m 플러스 1분의 1 해주고 말라고 역수로 곱해주라고 그랬어. 그럼 얘 접근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가면 되겠죠. 집어넣어서 계산. 자,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지난주 잘하시겠지? 자, 그 다음에 나 지금 풀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 풀이 x 이렇게 풀면 망한다. 이렇게 풀면 망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뭘 쓸 거라고 우리는 2차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6분의 절대값의 공식을 쓸 거야. 알았어?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돼. 근데 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 꺾어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돼. 그럼 얘랑 누구랑? y는 1이랑. 그래서 플러스 i 넓이 하면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얘가 이렇지? 그럼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넓이를 우리가 이 넓이에서 빼기 이 넓이 곱하기 2로 빼줄 거야. 어느 넓이에서? 요 넓이에서 누구 넓이를? 요 넓이의 2배, 이 2개가 같으니까 요 넓이의 2배를 빼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전체 넓이에서 요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의 2배를 빼주면 여기 사이드 넓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얘가 y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x제곱 빼기 1은 1 하니까 여기가 루트 2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어. 그럼 이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2분의 차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되겠니? 빼기 요 넓이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6분의 1의 2분의 차의 세제곱이 되는데 요거 몇 배? 2배 빼주자고. 되겠어? 이거 진짜 적분하고 있으면 안 돼. 이 적분하고 있으면 안 돼. 진짜 적분으로 풀면 난리 납니다. 한국식 시험에서는 불가능한 풀이법이야. 이런 풀이법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217번. 그러면 자 217번 너 쌤 설명만 안 되니까 너희들이 계산해봐. 자, 얘가 그래서 절대값에서 이렇게 꺾고 올렸어. 물론 f 프라임 2분의 세로 넣어주니까 2분의 세로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1 맞아. 그래서 사실 이거 아까 크게 하면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치면 그럼 우리가 구할 넓이는 뭐라고? 요 넓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라고? 요 넓이에서 빼기 요 넓이 곱하기 2를 빼줄 거야. 오늘 알겠어? 요 넓이에서 그러니까 요 넓이에서 이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의 2배를 빼주자고. 대칭해서 꺾어 올린 거니까. 되겠니? 그럼 뭐하라고? 이 두 교점 찾아 먼저. 교점은 그냥 얘 두 연립해서 x제곱 빼기 x는 x 플러스 3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을 하니까 여기가 3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전체 큰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의 2분의 차. 그래서 여기가 제로 1이니까 이 넓이는 6분의 1의 2분의 차 EX 제곱에 요거 2배로 2배 꺾고 올려서 2배 빼주는 거라고. 그래프 따로 그리고 구간 나눠가지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로 풀고 있으면 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 시험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망해요. 그래서 위에 같은 풀이는 저렇게 풀 수 있다지 절대 저렇게 풀면 안 돼. 지난해 여기 교점 찾으라는 거야. 여기 교점이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라서 이 넓이가 6분의 1에 얘 둘이 뺀 거 4의 세제곱이 된 거야. 여기는 여기가 제로, 여기가 1이니까 이 넓이가 6분의 1의 2분의 차의 세제곱이 된 거야. 근데 이거 위아래에서 2배에서 빼준 거야. 되겠니? 여기서 계속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말했지만 정적분이 생각보다
적분한 다음에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한국 시험이 23문제, 24문제 작품 내신에서 나오는데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공식 써서 최대한 빨리 계산해줘야 된다. 자, 얘도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뭐냐면 0, 1, K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K가 1보다 크대. 그래서 X절편이 K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지금. 1보다 오른쪽에.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뭐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되는데 이 두 개 넓이가 같대. 자, 우리가 아까 넓이가 같다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접근한 게 0이 된다고? 0에서 K까지 이거 접근한 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그래야 원래 이 넓이가 뭐 A면 이 넓이가 A면 실제로 0에서 1까지 접근한 거는 A가 나오는데 1에서 K까지 접근한 거는 뭐가 나온다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정접근하면 마이너스 A가 나와서 이 접근하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하면 0 되는 거야. 아까 선 넓이가 같다는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근해서 0이다라고 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멀대 한에서는 3차 함수에 한해서는 이 두 개가 길이가 같으면 점대칭인 점대칭 함수가 되면서 회전했을 때 H 하면서 두 개 넓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문제 풀지 말고 바로 일하고 서술형이라면 여러분들이 0에서 2까지 0에서 K까지 접근해서 여기다 해주는 건데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라면 그냥 K는 바로 뭐라고? 2라고 바로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밑에 문제도 봅시다. 요 밑에 문제 바로 가볼까? A가 2보다 크대. 그럼 A가 2보다 크면 2A는 뭐보다 커? 4보다 크죠? 그럼 X절편이 0, 4, 2A 순이고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넓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풀이는 뭐 해야 된다고? 0에서 2A까지 전원 적분했을 때 0이다로 풀어줘야 돼. 그렇지만 지나가까 어떻게 풀 거라고 선생님은? 3차 함수일 때는 이 두 개 뭐가 해야 된다고? 길이가 같아야만 넓이가 같아져요. 점대칭이 돼서. 그럼 이 길이가 4가 돼야 되니까 이 점이 뭐가 돼야 돼? 8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4가 되겠죠. 지나나. 선생님 저는 꼭 정직하게 풀고 싶어요. 하면 정직하게 풀지 마. 정직하게 풀면 힘들어. 알았지?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밑에 문제는 자, 이 밑에 문제는 어떤 의도가 되냐면 이렇게 3차 함수하고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가면서 이 두 개 넓이가 같다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이런 문제를 따로따로 그림 그리는 건 너무나 어려워. 어떻게 하자? 처음부터 둘이 뺀 놈을 잡아서 요 놈과 X축 사이 넓이로 가자. 알았니? 3차, 2차 따로 그리지만 너무 힘들어.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올 거라고? 요런 식으로 올 거라고. 이 두 개 넓이가 같다고 풀면 된다고. 되겠니? 원래는 지금은 2차 함수 따로 그리고 3차 함수 따로 그려가지고 이 두 개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어렵다고 그랬어. 그리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둘이 뭐해서 빼기 해가지고 빼기 한 놈과 X축 사이 넓이가 서로 같다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자, 그러면 둘 빼. 근데 사실 둘 빼기를 자, 뭐 하자? X K-X 빼기 X제곱 K-X 하면 그러면 누가 공통이야? X K-X가 공통이네? 그럼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X가 남네. 자, 문제가 K가 1보다 크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0, 1, K가 되네요. 진원아,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K까지 접근한 게 0이다라고 풀어야 하지만 바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누누이 여기 말하지만, 자, 곡선과 곡선 사이 넓이를 3차 이상의 식을 두 그래프를 따로 그려가지고 교점 찾고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3차 이상의 식이 서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그러면 맞아고 처음부터 둘이 뺀 놈의 그래프를 x축 사이 넓이로 봐서 풀자라는 거다. 진짜 너희들 지금 이거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린다 너희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고를 못해요. 그래서 따로 해. 자, 이거 뭐 나중에 풀어봐.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자, 우리가 저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누가 y는 ax가 많은 놈인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 놈이 이 두 개 넓이를 2등분한대요. 됐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먼저 요 넓이를 구할 거야. 당연히 공식을 써서 6분의 1에 4의 세제곱이야. 6분의 64에서 그럼 이 두 개 넓이가 같다면 그럼 이 넓이는 요 넓이에 뭐가 돼야 돼? 요 넓이에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저 넓이는 얼마가 돼? 3분의 16이 되겠네. 이 넓이가 됐니? 근데 결국 얘도 2차식과 직선 사이 넓이지. 그럼 2차식과 직선 사이 넓이는 무조건 6분의 절대값 A의 공식으로 가자고. 그럼 이 교점만 찾아주면 돼. 교점만. 그럼 이 교점 하면 요 놈하고 연립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는 ax 해가지고 넘겨가면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x는 하니까 x는 얘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네.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이 점이. 여기는 0이고 두 교점이 그러면 0하고 얘잖아. 그럼 이 넓이는 바로 뭐가 된다고? 6분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의 2분의 차. 얘 4제곱이 된다. 얘가 뭐가 돼야 된다? 3분의 16이 돼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세제곱이 3분의 16 곱하기 6. 그러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뭐가 된다? 세제곱은 32가 된다. 그러므로 a는 4 빼기 세제곱은 32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기 8을 앞으로 빼가지고 2로 뺄 수 있어. 8은 2의 세제곱이라서 곱하기 세제곱은 8 앞으로 빼면 8 이렇게 되겠네. 근데 자 보통 다른 문제집을 가면 a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냥 4-a 세제곱 구하라고 바로 나와요. 다른 문제집은 대부분의 문제집은 a를 구하라가 아니라 뭘 물어본다고? 4-a 세제곱 구하라고 나와요. 그럼 바로 답이 그냥 32 이렇게 바로 가는 거다. 자, 이거는 222번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자, 222번은 누구랑? 2차 함수랑 누구랑? y는 ax랑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넓이가 지금 뭐하다고 서로 같다라는 거죠. 한번 해봐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먼저 뭐 한다고 이번에는 먼저 요 넓이를 먼저 구해. 요 넓이를. 그럼 요 넓이를 구해주면 요 넓이가 6분의 1의 3의 세제곱이야. 제가 제곱 3이니까. 그럼 이 두 개 넓이가 같잖아. 요 두 개 넓이가. 그러면 요 전체 넓이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한 거죠. 되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여기 교점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교점은 이제 뭐니까 AX는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는 0, 0. 그럼 이 점이 A 플러스 3이야. 그럼 이 넓이는 뭐가 되는데 6분의 1의 A 플러스 3 빼기 제로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뭐 물어본다 그냥 A 플러스 3의 세제곱 물어봐. 근데 굳이 얘는 A를 구하고 싶어야 하면 양변 세제곱 끝나면 A 플러스 3은 세제곱 곱하기 14 그러면 3 곱하기 세제곱은 2가 되는데 A 그러면 3 곱하기 세제곱은 2 빼기 3이 되죠. A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는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그냥 굳이 A를 구하지 말고 A 플러스 3의 제곱 구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쌤 계속 같은 공식만 쓰고 있지, 지나나. 뭐 같은 공식으로 우리 보면 자, 다음 페이지도 또 6분의 2 공식 써먹을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앞서서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면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두 분의 곱은 뭐가 되고 a분의 c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두 분의 차를 구하라고 한다면 두 분의 차의 제곱이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이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니까 보통 우리가 두 분의 차는 뭐라고 한다?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구한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 두 분의 차.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차까지 할 수 있으면 봅시다. 자,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2.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x절편이 마이너스 1, y절편. 근데 얘가 이제 뭘 지나가는 어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의해서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래. 자,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로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6분의 최고차함 계수 1의 2분의 차의 세제곱이야. 되겠니?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이 베타 빼기 알파가 뭐일 때? 최소일 때 S가 최소가 될 거야. 당연히 여기 안이 제일 작은 값일 때 세제곱에도 제일 작은 값이 되겠지.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를 세제곱에서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랑 얘랑 얘를 해주자.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ax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빼기 2는 해가니까 두 분의 합은 a 플러스 2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야.
그럼 아까 곱셈공식 변형할까요? 자 뭐라고?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이 플러스 1이 아니야. 정말 너 잘하네. 집중 잘하고 있네. 왜?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니까 얘가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 되네. 그럼 얘가 뭐야? 이차함수잖아요. 여기 안에 게 바로 완전 제곱식도 만들어져 있네. a 꼴 얼마일 때? a 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루트 8을 가지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가 뭐일 때? a 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는다고? 루트 8, 2루트 2를 가지게 되겠네요. 이차함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여기 안이 0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값은 2루트 2니까 그럼 s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 6분의 1의 2루트 2의 세제곱이 된다고. 되겠지. 자 그럼 똑같은 문제가 밑에 223번이야. 똑같은 문제 한번 해봐. y는 x 제곱 그렸어. 그러면 그 위쪽 내부에 이제 1,2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어. 근데 그 1,2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에 따라서 막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y는 mx-1 더하기 2죠. 그럼 이제 둘이 연립해야 돼. x제곱은 하면 mx m 해서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알파 베타는 m-2가 되니까 내가
됐지?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가 되겠지, 줄기가. 자, 그 다음 거 이제 역함수 적분. 자, 역함수 적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역함수 적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fx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이는 문제.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되겠네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럴 경우에는 y는 fx가 증가함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y는 fx가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 y는 fx가 누구에 대해서 이 y는 x에 대해서 그 역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함수가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건 원래 이 넓이인데 그런데 어차피 얘가 y는 x에 대해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대칭이니까 이 전체 넓이는 요 넓이의 몇 배가 될까? 요 넓이의 2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누구야? y는 x와 y는 fx가 둘러싸인 넓이의 몇 배? 2배로 풀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여기 어디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누구랑 x랑 fx랑 둘러싸인 넓이 적분한 다음에 몇 배?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y는 x랑 y는 fx가 둘러싸인 넓이 둘이 뺀 거 절대값 한 거 적분한 거 2배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씩 할게. 설명 한 문제씩. 그러면 실제 문제 보면 그래서 누구랑 하나씩 끊자. 이건 유형 2개가 조금 약간 다른데 얘부터 보면 그래서 얘랑 얘의 역함수로 말하는 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얘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누구랑 y는 x랑 y는 fx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자고. 그럼 아까 두 곡선이 또는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 적분할 때 어떻게 하자고? 둘이 빼라고 그랬잖아. 둘이 뺀 거 x축 사이 넓이로 가라고. 그래서 누구 빼? 얘 둘이 빼. 둘이 빼니까 fx 빼기 x 하니까 뭐가 돼? 잉? 땡큐. 왜?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2분의 차의 대제곱이죠. 요거 몇 배? 2배! 이렇게.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원래 이 전체 넓이를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주자라는 거다. 그래서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하면 요 놈과 y는 x를 빼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그 놈과 x축 사이 넓이를 구해버리면 그냥 간단해. 그렇죠. 그래프 그래서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 중근 하나 실근 하나네? 뭐 해가지고 이거 공식 쓴 다음에 2배 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와. 자, 두 번째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를 하면 자,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FA에서 FB까지 역함수 F 인버스 x dx를 하면 걔 결과값이 이 위에 거 2개 곱한 거에서 빼기 요 아래 거 2개 곱한 거를 빼주면 돼요. BFB 위 끝 곱한 거 빼기 아래 끝 둘이 곱한 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자,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림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A에서 B까지.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요 놈이야. 요 놈이야.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점이 A, F이고 요 점이 B, F이면 근데 얘가 이제 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점 여기가 fa, a가 돼요. 이 점도 y는 x 대칭이 돼서 여기가 fb, b가 돼요.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버려놓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되면 xy 좌표 바꿔가지고 이 점이 b, f이면 이 점은 반대로 fb, b가 되는 거야. 우리가 a, b를 뭐 하면 y는 x 대칭하면 뭐로 바뀐다고? b, a로 바뀌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인데 그러면 자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는 요 넓이야. 근데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니까 얘를 대칭하면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게 돼. 얘하고 얘가 y는 x 대칭에 의해서 이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요. 되겠니?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 요거가. 그러면 이제 이 둘이 더한 게 결국은 뭐냐면 요 넓이가 된단 말이야. 되겠니? 그러면 여기 길이가 B, 여기 길이가 FB니까 요 큰 직사각형 넓이 B 곱하기 FB에서 요 작은 직사각형 넓이 A, FA를 빼주면 큰 직사각형에서 뭐 하면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 빼주면 된단 말이야. 이 길이가 B, 요 길이가 FB,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FA. 그래서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인데 그게 바로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빼주면 된다고. 고3 모의고사에서 잘 나와요. 내신에서도 잘 나와요. 사실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지만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종종 나와요. 공식을 외워야 돼. 자, 이번 문제 봅시다. 그래서 fx와 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fx 더하기 1에서 4까지 gx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뭘 확인할 거냐면 f0 확인해. f0가 1 맞아. 얘가 f0야. f1 확인해. f1이 4야. 얘가 f1이 맞아. 그럼 이 둘이 더하면 뭐하라고? 이 둘이 더한 게 뭐라고? 1 곱하기 f1에서 뭐 뺀 거? 0 곱하기 f0 뺄거란 말이야. 먼저 저기 윗끝 아래끝이 f0하고 f1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f0하고 f1이 딱 맞으면 위에 거 곱한 거 빼기 아래 거 곱한 거가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자 226번은 그럼 1초짜리 문제니까 바로 하고 갈까? 자, 이거 아니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어 선생님이. 자, A에서 B까지, FA에서 FB까지가 맞으면 이 둘이 역함수 관계면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고? 위에 거 둘이 곱한 거 빼기 아래 거 둘이 곱한 거. 그냥 다
아니라고. 원래하고 역함수 문제에서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 적분하는 거는 윗끝 곱한 거에서 빼기 아래끝 곱한 거가 결과값으로 나온다라는 거 항상. 되겠지? 그럼 이제 f2만 계산하면 돼? f가 얼마야? 11이야?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단원. 속도와 거리. 자, 속도와 거리에서는 그냥 여기 내용 무시하고 설명할게.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뭐를 가속도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되겠니? 그럼 내가 xt를 구하고 싶으면 xt는 뭐 하면 된다고? 속도를 부정적분해주면 돼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뭐를 구해야 될까? 부정적분한 다음에 처음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적분 상수를 구해줘야 돼. 근데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제 그럼 제가 A에서 B까지 VDT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A에서 B까지 VDT 하면 자 실현아 V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 얘가 XB 빼기 뭐가 돼? XA.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A초일 때 위치, 얘가 B초일 때 위치잖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위치차, 위치 변환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게 바로 뭐라고? T는 어디에서 A에서 B 구간에서 뭐? 위치 변환하기라. 과학 시간에는 얘를 뭐라고 불러? 변이라고 불러. 과학 시간에는 변이, 수학 시간에는 위치 변환. 그래서 누구를 속도를 뭐 하면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위치 변환이 나와.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환이 나와. 됐니? 그러면 내가 다시 얘를 제로에서 t까지 VDT를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xt 빼기 x0가 나오겠죠. 그래서 xt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x0 더하기 얘를 넘겼다고 생각하면 제로에서 t까지 VDT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여기 xt 공식이 원래 책에 좀 확대해서 보면 뭐로 나온다고 얘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x0 더하기 제로에서 t까지 VDT로 나와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부정적분한다고 적분 상수 찾는 걸 더 좋아하는데 어떤 걸 풀어도 관계없어요. 다만 교과서는 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돼. 그냥 뭐 한 다음에 부정적분 한 다음에 적분 상수 찾는 식으로 해도 전혀 관계없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뭘 하면 같은 방법으로 누구를 하면 A에서 B까지 ATDT? 아 참 애매하다. 여기도 A가 있어서 얘는 그러면 가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 A에서 B까지 하면 얘가 이제 VB 빼기 VA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속도 변환이 나오는 거야. 요걸 이용해서 가속도도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아, 속도도 우리가 처음 속도 더하기 제로에서 t까지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 적분한 걸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역시 선생님은 정적분 싫어하고 그냥 가속도 부정적분한 다음에 적분 상수 이용해서 뭐 찾아주면 된다. 처음 값을 이용해서 그냥 부정적분을 푸는 게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위치 변화랑과 움직임 거리 하면 자, 아까 위치 변화랑은 그래서 아까 위치 변화랑 어떻게 하면 된다고? A에서 B까지 V, DT 해주면 이게 바로 위치 변화랑이 되겠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위치 변화랑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 내가 0에서 10까지 어떻게 했다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 어디까지 많이 돌아온다면 5까지 돌아온다면 이 위치 변화량은 5가 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은 중간경로 전혀 관계없이 제일 처음 하고 제일 마지막 점의 위치차가 위치 변화량이야. 되겠니? 그래서 위치 변화량 건데 이거 적분해주면 되는데 움직인 거리는 내가 진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처음에 얼마만큼 갔다가 10만큼 갔다가 다시 얼마만큼 5만큼 간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5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얘가 저렇게 간다는 말은 내가 속도 시간 그래프로 봤을 때 처음에 얼마만큼 10만큼 갔다가 다시 5만큼 뒤로 돌아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위치 변화량이 10만큼 갔다가 다시 5만큼 뒤로 돌아온 건데 그럼 얘를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뭐로 만들어줘야 돼? 플러스 5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해주면 되잖아. 뒤로 이렇게 오게 말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5만큼 들어가게 하면 15가 움직인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게 하려면 속도의 부호가 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얘를 그럼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얘를 5로 만들어주면 움직인 거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X축가를 꺾고 올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속력, 절대값 V란 말이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A에서 B까지 절대값 V dt 속력을 적분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고 그냥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 변화량 변이가 되는 거다. 자, 이 둘의 차이 알아야 돼. 자, 위치 변화량 변이는 뭘로? 그냥 속도를 적분해주면 돼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줘야 되니까 절대값 V를 적분해주면 속력을 적분해주면 뭐가 나오게 된다고?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까봅시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막 열심히 나오고 있어. 자, 책은 어떻게 좋아한다고? 얘를 요렇게 푸는 걸 좋아해. 책은 그렇지만 선생님은 뭘 하는 걸 좋아한다고? 부정적분을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적분 할까? 그냥 부정적분해. 뭐가 돼?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2t 플러스 c인데 어디에서? t는 0일 때 처음 위치가 얼마라고? x0가 1이라고. 그럼 적분 상수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적분 상수가 그냥 뭐라고? 1이라는 거야. 0 넣었을 때 1 돼야 된다. 나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하지만 너희는 혹시나 모든 문제집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풀고 싶어요. 이렇게 풀어. 답은 똑같이 나와. 그냥 부정 적분한 다음에 0일 때 값 이용해서 적분 상수 찾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요 공식으로 풀고 싶으면 요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무슨 말이야? 요 공식은 선생님 0일 때 위치가 1이니까요 1 더하기 0에서 t까지 v 6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dt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렇게 나와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 xt가. 그러면 점 t는 이것의 위치는 x2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어서 계산 8, 2, 16 빼기 4, 9 36 더하기 24 더하기 1 해서 계산 되겠지? xt 구했으니까 xt에다가 그냥 뭐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2 집어넣어 t 대신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되겠지?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 하면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하면 자 2번하고 3번 차이가 뭐라고? 2번은 어떻게 풀라는 거야? 2번은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v dt 하라는 거고 3번은 1에서 3까지 절대값 v dt 하라는 거야.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적분,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v 적분. 그러면은 1에서 3까지 6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니까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게 t-1, t-2니까 vdt가 어떻게 되냐면 1하고 2에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구간 1에서 3까지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vdt가 되고 2에서 3까지는 vdt가 되는 거죠. 1에서 3까지는 1에서 2까지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2차식 플러스 사인 넓이 정적분 할 거야 안 할 거야 선생님은? 이 넓이 정적분 할 거야 안 할 거야 선생님은? 뭐로 가야 된다고?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6분의 차이의 세제곱에 요것만 이제 적분해서 계산하자. 그냥 방송 때 항상 습관이 돼 있죠. 알았지? 2차식 넓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이야. 2차식 넓이는 둘러싸인 넓이는 요 넓이는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하고 적분해줘야 되는데 그 넓이가 이렇게 나오죠. 되겠나요? 오늘 조금 시간이 좀 선생님 좀 오버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필수예제 12번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12번. 지상 10m 높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물체를 던져 올렸대요. 물체가 하다가 뚝 떨어졌대. 그때 이제 속도가 자, 그러면 높이, 위치가 뭐가 된다고? 원래 이렇게 풀라는데 쌤 항상 뭐라고 하는 게을러서 부정적분으로 풀 거야. 귀찮아서. 근데 적분상수가 얼마야? 적분상수가 제로일 때 10이죠. 지상 10m에서 던져 올렸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자, 5초가 지났을 때 높이 하면 x5 하면 5 집어넣어서 150 빼기 125 나와 20 하니까 160 빼기 125는 160 빼기 125 얼마야? 35야? 1번 끝. 자, 재현아, 최고 높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최고 높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최고 높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운동 방향이 바뀌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는 뭐가 반드시 속도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최고 높이죠. 그럼 최고 높이에서는 지금 위로 움직이다가 아래로 움직이지. 항상 운동 방향 바뀔 때는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속도가 는영하니까 몇 초일 때? 3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네. 3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해. 그럼 3초일 때 문제 뭘 구하라고? 높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3은 해가지고 여기다 3 넣어서 계산하면 90 빼기 9, 45 더하기 10 하니까 55가 되겠나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55m가 된다. 자, 우리가 연직투상 운동,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는 운동은 최고점에서 무슨 일이? 위로 움직이다가 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다. 최고점은.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반드시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점 찾는 건 항상 속도가 0이다라고 푸는 거야. 됐지? 그 다음 3번 뭐한 거리? 움직인 거리하고 위치 변화량 하고 구분하라고 그랬지? 움직인 거리는 뭘 적분하자고? 속력을 적분하자고 그래서 속력을. 그래서 제로에서 5까지 절대값의 dt를 해주자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양수 음수 확인해야 되니까 V 그려줘야 돼. V가. 그래서 V가 어떻게 되는 거야? VT 그래프가 30-10t네?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 30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여기 3초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제로에서 3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30-10t 해주면 되고
어디하고 어디에서는 3에서 5초 동안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적분. 되겠니? 자, 절대값을 적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절대값 안에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래서 V 그래프 그려줘가지고 구간에서 양수, 음수 확인해가지고 양수에서는 그냥 적분,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되겠니? 근데 좀 꼼수긴 한데 직선을 어차피 우리가 그럼 구하는 건 직선 넓이잖아. 그럼 그냥 바로 이 그래프 넓이로 구해버려도 된다. 각각 그래프 넓이로 그냥 직선일 때는 적분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아니 마지막 문제잖아. 이 책의 마지막 문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서 뭐가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미분계수니까 속도가 돼요. 위치를 미분하는 건 속도니까. 되겠니?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가고 이제 y축, x축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y축이 속도, x축이 시간인 거야. 얘는 그럼 뭘까? 이 그래프가 역시 접선이 미분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속도의 미분계수가 뭐라고? 가속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이 넓이는 바로 구간 A에서 B까지 VDT니까 바로 뭐가 될까? 위치 변화량이 돼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가? 기울기가 가속도, 넓이가 위치 변화량. 됐니? 이거 다 알죠? 뭐 지나면 왜 물리 맞는데 뭐 이과생이 이런데 뭐 우습 지났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봅시다. 문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특히나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넓이를 적어. 그럼 얘는 이 구간 넓이를 하나씩 끊어서 적어. 이 구간 넓이는 그러면 이 곱하고 여기 2네. 얘는 x축 아래 있잖아. 넓이에다 마이너스 붙여놓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각 구간의 넓이에다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그냥 넓이값 그대로 적고 x축 아래 있을 때는 각 구간에다 뭘 붙여주자고? 넓이에다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원점을 출발했대요. 그러면 뭐가? 0에서 6까지 VDT를 하면 이게 바로 x6 빼기 x0인데 원점을 출발했다고 얘가 0이니까 그냥 6초일 때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한 거라고? 0에서 6까지 속도 적분한 거야. 이 함수 찾아가지고 적분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넓이 그대로 쓰면 돼. 적분이 넓이의 의미니까. 그래서 x6은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고. 알겠어요? 직선일 때 넓이를 구간별로 넓이를 적어놔. 두 번째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에서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속도가 뭐가 될 때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0일 때.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어디하고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네. 속도가 0.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에서 5까지 절대값 VDT야. 절대값 V는 그냥 넓이로 구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네. 진짜 접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직선일 때는 그냥 그래프 주어져 있고 직선일 때는 그냥 넓이 구해서 적어놔. 대신 X축 위에 있을 때는 양수로 적어놓고 X축 아래 있을 때는 음수로 적어놔. 그런 다음에 위치 변화량 물어볼 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 움직인 거리 구해줄 때는 마이너스 값을 다 플러스로 바꿔서 더해주면 되고 위치 변화량은 그대로 더해주기 움직인 거리 물어볼 때는 양수로 바꿔서 다 더해주기 되겠니? 따고 있어요. 지난 이해했어 안 했어? 지난아 알아들었니? 응? 그럼 밑에 이거 하나만 하고 가자. 수학 시간인지 물리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 이거 하나 오늘 마무리 합시다. 이걸로 하나. 자, 원점을 출발하여서 움직이는 놈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쌤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넓이를 적어 놓는다고. 이 넓이가 그러면 1, 이 넓이가 2, 이 넓이가 2, 이 넓이가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원점 출발했대. 자, 하나씩 풀어봐. 보여보세요. 원점을 출발해서 T는 OS에 위치로 OS VDT 하면 원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 빼기 2분의 1인데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하면 아까 뭐라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어디까지? 4초까지 4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될 거고 5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얘 부호 바꿔서 플러스로 바꿔서 움직인 거리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직선일 때는 그냥 쌤 같은 경우 구간별로 넓이를 따로 적어놓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각 구간의 넓이가 각 구간에서의 위치 변화량이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량에다가 절대값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면 움직인 거리가 돼.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방학 동안 우리 수투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요. 자. 다음 주 월화수목 휴가예요. 휴가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자, 여기까지.